안녕하세요. 교통입니다. 제가 신장암 수술을 3일 전에 받았습니다. 다행히 재미도 없고 신장도 살렸고 개복 수술이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. 마취 깨고 2시간 동안 비명을 질러댔습니다. 너무 아파서.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힘을 내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, 주님께서 제 손 꼭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렇게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개동입니다. 수술한 지는 하나 둘셋 4일째고, 오유, 응급 헬리콥터가 왔다 가네. 수술한 지는 지금 4일째고 일반 병실에 온 지는 3일째입니다. 주일날이고, 지금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또 두려움도 많았고, 사실 공포스러웠어요. 수술까지 오는 한 달 동안. 그런데도 계속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사실 작년 1월에 혈뇨가 심하게 났었는데, 자브리켄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방광염으로 소견을 받았어요. 당연히 신장이랑 방광이랑 다 초음파를 했는데 신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, 대신 비뇨기과를 찾아가서 다시 재진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소견을 바꿨는데, 이 독일이 한번 이렇게 약속을 잡으려면 그때 1월 달에 갔더니 6월 달에 약속을 주는 거예요. 혈뇨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이없죠. 1월 달인데 6월 달에. 근데 제가 6월 달에 원래 한국을 가야 될 상황이었어 가지고,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말 잘 알아듣는 데서 편하게 받겠다.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한국 가서 이제 진찰을 받으려고. 근데 5월에 다시 혈뇨가, 뭐 1월에는 정말 피가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붉은 혈뇨를 넣었었는데, 5월 달에는 딱 한 번 혈뇨가 약간 체리 주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걸 정말 놀래가지고 방광염을 치료했는데 재발했거나 아니면 이거 다른 문제다 라고 얘기해서, 그날 정말 어떻게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몰라요. 너무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먼저 주치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, 왜 비뇨기과를 안 갔냐, 빨리 갔었어야지. 약속을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. 독일이 좀 그렇습니다. 이제 비뇨기과 태아문을 잡았는데 안 돼요. 뭐 응급이라고 해도 뭐 한 사흘 나흘 뒤에라, 5일 뒤에 와라, 뭐 이렇게, 자기는 못 받는다 막 이러고.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동네에 있는 비뇨기과를 그냥 찾아갔습니다. 그랬더니 막 되게 좀 성가셔하긴 했지만 내일 와서 초음파 해주겠다고. 그래서 다음날 가서 초음파를 했죠. 그랬더니 그 의사는 불과 한 10초도 안 봐서 오른쪽 신장에 문제가 있다. 이게 울퉁불퉁해 보이기 때문에 무릎 같지는 않다. 빨리 CT를 찍어야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그 소견을 듣는 순간 모든 몸에 있는 장기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.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랐고. 그래서 제가, 그러면 뭐 투머야? 라고 물어서, 투머는 이제 종양이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암인지는 확실하게 자기가 진단 내릴 수 없고, 이거는 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모른다고. 그러니까 빨리 CT를 찍어보고 5.5cm 크기로 상당히 크니까 빨리 수술을 해서 드러내는 게 좋겠다. 암이든 그냥 일반 종양이든.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정말 정말 평생 가져보지 못한 기분과 그런 감정으로 집에 있었어요.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전하셔서 홈부르크라는 또 옆에 대학 도시가 있거든요. 거기 있는 의과대학 병원으로 응급실로 빨리 가보는 게 어떻겠냐, 일단 가봐서 부딪히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하원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왔습니다. 처음에는 뭐 CT 안 찍어준다, 우리는 그런 걸로.
그래서 제가 초음파만이라도 다시 해달라 그랬더니 한참을 기다리고 정말 그날 한 병원에서 10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결국엔 마지막에 CT 찍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. 그래서 그날로 CT를 찍고 비뇨기과 의사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90% 이상으로 신세포암이 의심된다. 강력하게.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제발 그냥 무록이고 떼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바랬는데 90%안 좋은 암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죽었구나. 그런데 다행히도 그날 찍은 복부 CT에서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 복부 CT 위쪽에 이 폐가 살짝 보이는데 거기에도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대요. 근데 일단은 이 신장 암이든 투머든 제거를 하려면 일단 폐 CT는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기본이라고. 왜냐면 이 신장암이 폐로 제일 먼저 전이를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 사진을 먼저 찍어 와야 된다. 제가 49살인데 지금도 내가 암 환자라고? 내가 암에 걸렸다고? 물론 뭐 이런 뉴스나 이런 데서 젊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극적으로 잘 치유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지금까지는 그냥 뭐 내일이 아니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암이 걸려 놓으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려움과 제일 공포스러웠던 거는 내가 만약에 이걸 치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다면 사실 아이들 걱정이 제일 컸어요.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저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는 거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무서웠어요.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.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수술 날짜를 그날 줬는데 8월 26일이라는 거예요. 5월 20일이었는데 8월 26일 날밖에 수술을 할 수가 없다. 3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. 이건 뭐 당장 다음 주에 해도 환장할 판인데 3개월이 넘는 시점이라고? 제발 빨리 수술 시간을 좀 달라. 그랬더니 다음날 메시지 와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왔어요. 이거는 이 병원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병원을 찾기 위해서 주치의를 찾아갔는데 주치의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. 당신이 직접 전화해서 찾아라. 그 수밖에 없다. 자기들이 찾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 신장 암 수술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으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제일 빠른 데를 찾아야. 비뇨기과에서 얘기한 바로는 그 다빈치라는 로봇팔 수술이 있답니다. 이 복강경 수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아주 최신 장비라고 하는데 그 장비가 사실은 그 홈브룩 대학병원에 있었어요. 근데 8월 말로 수술을 주니까 거긴 포기하고 또 집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퓨엘클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. 거기에 있는 병원도 다빈치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8월 26일보다는 빨리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검토해보고 연락을 달라.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. 뭐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빨라지겠지.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 홈브룩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6월 17일 날 수술할 수 있으니까 할래? 하고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. 메일로. 그냥 다 전화해가지고 서류도 다 보내고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6월 17일이면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. 무조건 한다고 답변 보내고 그래서 이제 펠클링에 연락을 했더니 펠클링에는 6월 한 22, 3일 정도에 할 수 있다. 어쨌든 뭐 비슷한 시기긴 하지만 홈브룩 병원이 빨라서 거기로 이제 정했습니다. 다시 펠클링에 나가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여기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다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.
그래서 일단은 야, 이게 한 달 안에 수술할 수 있구나. 다행이다.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빨리 해야겠다. 그리고 이제 6월 3일까지 기다려서 이제 폐 CT를 찍었습니다. 그 기다리는 시간도 혹시 폐에 이제 전이가 됐을까봐. 왜냐면 폐에 제일 먼저 전이가 된다고 하니까 괜히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따끔거리는 것 같고 운동 조금만 해도 숨이 차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6월 3일날 폐 사진을 찍었는데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이 폐에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. 암만 떼어내면 살 수 있구나. 다행이다.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.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저도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신세포암인데 그 암은 생기서 5.5cm가 되는 것도 뭐 짧게는 뭐 3, 4년,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신세포암이라면 벌써 한 5, 6, 7년 전부터 아마 암 환자였던 걸 가능성이 있던 거죠. 그 다음부터 드는 걱정은 이게 그냥 착한 신세포암이면 좋겠다. 몇 가지 더 아주 안 좋은 암들이 되게 공격적인 암들도 있고 생긴 지 몇 달 안에 굉장히 막 다른 장기로 막 암세포를 퍼뜨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게 하길 바라면서 막 기도하는데 또 그게 엄청 두려운 거죠, 마음속에. 100%가 아니니까. 사실 지금도 몰라요. 지금도 조직검사 들어가 있는데 한 결과는 일주일이나 2주 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공포. 제가 한 번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폐 CT를 찍은 6월 3일 날 홈브루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다빈치로 수술하기로 했는데 제 신장의 위치가 다빈치로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크기가 5.5cm 이상으로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다른데 전이가 있는 거를 또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개복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또 챗GPT를 찾아냈죠. 이 다빈치와 개복 수술의 차이점은 어마어마했습니다. 일단 이 수술 후에 통증 관리부터가 달랐고 또 회복되는 기간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저는 또 성악가니까 복부를 절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전 컨디션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근데 뭐 선택이 없었어요. 그냥 이 병원에서는 우리는 개복 수술로 할 예정이야 라고 했으니까 무서웠죠. 그래도 근데 뭐 선택 여지도 없고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어. 그냥 받아들였습니다. 받아들이고 하겠다. 그래도 하겠다. 근데 이제 막 개복 수술에 대한 걸 막 찾아보니까 엄청 아프대요.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을 이제 한다. 근데 이제 지금 보시지만 이 옆에 경막하 카테터 뭐 이거를 이제 삽입할 거냐고 동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하면은 통증 관리를 훨씬 잘할 수 있다. 당연히 해야죠. 근데 이거는 수술 전에 맨정신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국소 마취만 하고 척추에다가 아주 얇은 관을 예리한 관을 삽입한다.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수술에 대한 공포 속에 또 혹시 발견하지 못한 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. 그 CT 찍고 한 2주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. 혼자서 울기도 엄청 울었습니다.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겁니다.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,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다가 아니야,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평안이다. 내가 지금 평안이 없어서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구나.
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.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시간 이후로부터 두려움이 정말 반 이상 줄었어요. 정말 신기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. 물론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걱정하면 막 잠에서 벌떡벌떡 깰 정도로 막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런 게 사라졌단 말입니다. 걱정은 하지만 그것도 참 신기하고 감사했어요. 지금까지 이렇게 암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온 일정을 보면 1월 달에 혈뇨를 넣었는데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진을 한 거죠. 6월 달에 한국 와서 진짜 하기로 했다면 근데 뭐 몸이 안 좋거나 그렇게 하나도 없었거든요. 아마도 한국 와서도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. 비뇨기과를. 방광염이었는데 항생제 먹고 나왔는데 굳이 가. 또는 갔어도 최소 7월 달에 발견하게 됐고 7월 달에 발견했다면 이제 한국에서 막 치료를 받아야 되는, 또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이 극장에 병가를 내는 문제라든가 또 독일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는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. 저는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의료보험만 달랑있어요. 뭐 실보험이라든가 암보험 이런 게 전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외에 들어가는 모든 실비는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. 그 5월에 정말 한 번 그 아침에 당뇨 병원 갔다가 그 전날 공연 때 물통을 놔두고 가지고 극장에 물통을 가지러 극장에 걸어갔어요. 근데 극장 가가지고 물통 들고 소변을 누는데 혈뇨가 나오는 거야. 근데 또 그 혈뇨를 보고 하우스아르츠한테 갔잖아요. 주치의한테 가서 소변을 넣었어요. 거기서도 소변 받아오라 그랬어. 근데 거기서 또 정상인 거예요. 그리고 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너 제대로 본 거 맞아?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. 만약에 그 5월 달에 그 잠깐 혈뇨가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암 환자인지 모를 겁니다. 왜냐면 5월 달에 혈뇨 넣고 수술하기 전까지 한 번도 혈뇨가 안 나왔거든요.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발견한 단계부터 이 수술까지 정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. 독일에서 3개월 약속 주는 거는 챗 GTP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독일에서 노말이다. 어떻게 그게 노말일 수가 있지? 근데 이제 이게 7cm 정도가 넘어가면 얘도 전이를 막 시킨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병원에서 갑자기 빨리 자랄 수도 있고 신세포암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주자,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. 오늘 아침은 죽을 뻔했어요.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변비입니다. 변비. 사람이 쌀 걸 못 사면 살 수가 없습니다. 오늘 결국 관장을 해서 다 밀어내는데 배고프네요. 지금 점심 식사가 없거든요. 한번 보실래요? 다 말라 비틀어진, 이게 뭐지? 모양은 스파게티인데 어떻게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지? 면을 구워버렸네. 아침은 도저히 못 먹겠어서 사과만 하나 먹고 말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먹어야겠습니다. 이거 먹으면 잠깐 저혈당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맛없더라도 먹어야겠습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한 달 동안 암에 걸린 걸 알게 되고 또 어떤 순서를 밟아서 수술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.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. 이 날씨가 3일 전부터 연일 35도를 치고 있습니다. 제가 아마 병원에 있는 동안은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해필이면 이럴 때 수술할 때 이런 더위가 오다니. 근데 이것도 감사합니다. 왠지 이것도 감사해요. 병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절하고, 이 홈브룩 대학병원은 독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병원이고 신장에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, 근데 웃긴 게
우리나라는 대학병원들이 큰 하나의 병원에 다 모여 있잖아요. 그래서 무슨 과 가면 몇 층 가면 되고 몇 층 가면 되고. 여기는 응급실에서 비뇨기과 오는데 걸어서 15분 걸렸습니다. 아주 옛날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각각의 병동으로 만들어놔서, 제가 광주 살았는데 전남대학교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의 크기에서 각 병동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. 하나로 된 병원도 있긴 하지만 독일의 대학 병원들이 가끔 이렇게 큰 캠퍼스처럼 돼 있는 병원들이 있다는 거. 헬리콥터로 응급 환자들이 실려오기도 하고. 근데 전문성은 정말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. 수술해주는 분이 여성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위험이 있었어요.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아침 7시에 회진 돌 때 와서 보면 뒤에 학생들 쫙 거느리고 와가지고 수술 잘 됐고 전이 없어 막 이러면서. 근데 뭐 무슨 암인지는 한 2주 뒤에 나오니까 그때 확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자 막 이러면서. 제가 오랫동안 담배를 폈었고 젊어서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이 술 담배가 신장에 최악입니다. 간도 마찬가지지만.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, 술 담배는 건강을 위해서, 종교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. 그렇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길게 투병 생활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재발이나 전이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을 것도 꼭꼭 잘 씹어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. 아이들 커가는 건 봐야죠. 우리 하원이 결혼할 때 아빠 손은 잡고 들어가야죠. 우리 동화가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 봐야죠.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. 열심히 건강 지키면서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씩이나마 그 감사에 보답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울려고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. 밥 먹어야지. 그러면 다음 이제 영상들은 뭐 이제 암 더 이상 이제 얘기를 가끔 하겠죠. 뭐 어떻게 하고 있다. 근데 이제 암 특별편 뭐 이런 거 없고요. 또 일상생활, 여행,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조금씩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유튜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 얘기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이 최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 추스. 이거 뭐 음식 맞나 이거? 블로네시아는 절대 아닌데? 그냥 토마토 소스 케찹 뿌려놓은 것 같은데? 케찹 맛이네. 짠.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오늘. 에이씨, 그리고 쌀이 나왔네.